천천히 숨을 고르고 들어주십시오. 여기는 밤의 서사, 당신의 밤에 남겨진 이야기들을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남 서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되찾았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의 약에서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당신은 그 기록을 제 목소리로 듣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찾아올 때 당신이 먼저 듣게 됩니다. 전남 서부의 작은 마을. 이곳은 새벽이면 아직도 흙냄새가 먼저 깨어나는 곳입니다. 옛집들이 모여 있고 논끝에는 안개가 낮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기운이 빠진 노인들이 모여 사는 조용한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 평범한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젊어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하룻밤 사이에 퍼졌고 처음엔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이고, 거 기가 차네. 젊어지는 약이 어디 있다고. 하지만 소문은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의 시작은 마을 어귀에 새로 문을 연 작은 의원이었습니다. 간판은 초라했고 건물도 낡았고 의사도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약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잘 듣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이 의원을 이상한 곳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건물 주변에서 밤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턱보다 먼저 흔들렸다는 말이 있었고 새벽마다 간판 아래의 자갈이 사람이 안 지나가는데 먼저 흩어진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헛것봤다고 넘겼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기력이 없는 이웃이 의원을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오랫동안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멀쩡하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붙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겨? 뭐 했다고 그렇게 얼굴이 밝아져?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가벼워 죽겠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얼굴빛은 좋아졌고 목소리도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한 봉 먹었어. 사람들은 모두 멍해졌습니다. 약 한 봉으로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집은 문득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그를 알아보던 이웃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병 때문도 아니었고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다가 조용히 멈춰버린 겁니다. 이상한 건 죽은 사람은 원래 몸이 가장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장도 약했고 기력도 없고 늘 숨이 짧았지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젊어진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 왜 꼭 약한 사람이 죽는겨? 하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우연이겠지. 그들은 그 말에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명이 의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평소 허리가 굽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가 장터를 걸어 다니는 모습을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아이고, 똑바로 서서 걸어댕기네. 저 사람 허리 아픈 지 얼마나 됐는데.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눈도 또렷해졌고 숨도 길어졌고 걸음도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의원 약 기가 막혀. 그 수런거림이 마을 전체로 번지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마을에서 또 한 명 조용히 사망했습니다. 이번엔 맹장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몸이 약하긴 했지만
죽을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자 마을에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 먹은 사람은 젊어지고 다른 누군가가 죽는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입술을 잘근 씹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딨어? 누가 죽는다고 젊어져? 영화야? 사람이 너무 아프면 별소리를 다 하네. 하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그 소문을 부정하던 사람들조차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몸이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들이 죽기 전에 어딘가에서 들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림자가 바닥에서 먼저 움직였대. 집안 먼지가 사람이 걷기 전에 먼저 흩어졌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약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원을 하나둘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이 아파서, 누군가는 호흡이 짧아서, 누군가는 그냥 조금만 더 살고 싶어서. 그것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조용한 바람이었습니다. 의원은 조용했습니다. 문을 연 사람도 약을 지어주는 사람도 언제나 같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 약은 기운을 채워주는 약입니다. 몸이 비어있을수록 잘 들어요. 그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는 아주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약을 먹은 사람은 모두 좋아졌습니다. 걸음을 똑바로 걷기 시작했고 기침도 줄었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던 사람도 숨이 길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시 살겠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정말로 다시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을 먹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의 집 문턱에서 그림자가 한번 튀듯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림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엔 평소에 가장 약한 사람도 가장 병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이 피곤해서 며칠 쉬고 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마을은 서서히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순간 서늘한 사실 하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은 사람이 늘수록 죽는 사람도 늘고 있다는 것. 약을 먹은 집의 이웃이 먼저 죽고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이 또 죽고 어디서든 가장 기운이 없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현상들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어제는 말이여 내가 복도에서 걸어가는데 내 그림자가 먼저 지나갔어. 나는 새벽에 눈 떴는데 내 발밑 먼지가 누가 지나간 것처럼 툭 흩어지더라고. 아까 우리 집 문턱이 혼자 흔들렸어. 누가 올라왔다가 사라진 것처럼. 이런 말들이 마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의원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의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약이 너무 잘 들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마을이 한순간 숨을 멈춘 듯 고요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불빛도 거의 꺼진 시간. 그때 누군가가 의원 창문 아래에서 먼저 흔들리는 그림자를 목격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천천히 벽을 타고 오르더니 창문 틈에서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을 삼키고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한 사람 조용히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아주 늦게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어디서 기운을 가져오는지, 누가 대신 죽는지. 하지만 그 깨달음은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마을 공기에는 이미 이상한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였지만 해가 지고 나면 마을 전체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걸 누구보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들었어? 저쪽 끝집에서 유리창이 혼자 흔들렸다더라. 어이구, 또 시작이구먼. 그들은 의심을 피하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농담 속에는 말 못할 두려움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조금씩 내려 어둠을 더 짙게 만들던 어느 날 밤, 마을 한복판에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그릇을 들고 나오던 한 여자가 문 앞에 웅크린 검은 덩어리를 보았습니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벽 첫빛에도 닿지 않을 정도로 짙고 축축하고 살아있는 형태였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그 검은 덩어리는 형태도 없이 바닥에 붙어있던 그저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헛것봤네.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문 닫히는 찰나 그 그림자가 문턱 위로 아주 천천히 따라 들어왔다는 것을. 그날 밤, 그 여자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심장 정지. 하지만 평생 심장병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약 먹은 집에 또 죽음이 생겼어. 이번엔 남편이 죽었네. 그림자 봤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여? 그리고 전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꺼내는 순간 그 그림자가 자신에게도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의원을 계속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약이 너무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허리가 아팠던 사람이 내일은 논으로 걸어 내려가고 100번 헛기침하던 사람이 이틀 만에 목소리가 또렷해지고 손발이 떨리던 사람이 듣지도 못하던 이야기를 기억해 말했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적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적에 매달립니다. 그 기적이 누군가의 생명 위에 세워졌다 해도 그 사실을 아주 느리게 눈치챌 뿐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의 약을 지으러 간 사람들은 종종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약을 타러 갈 때 말이여. 먼저 안에서 문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여? 아니여. 안엔 아무도 없었어. 근데 문턱이 먼저 흔들리더라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죽기 전날 꼭 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걸. 문턱이 먼저 흔들리거나 먼지가 먼저 움직이거나 그림자가 먼저 지나가는 것. 그 모든 게 죽음의 전조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속삭였습니다. 약이 너무 잘 들어. 그치만 그만큼 죽는 사람도 늘어. 혹시 그 약이 사람 기운을 빼앗아서 주는 건가? 하지만 누구도 마지막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끝내는 순간 그 말이 진실이 될 것 같아서 그날 밤 마을 어귀에서 또 한 명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조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죽은 사람의 집 문턱에는 아주 선명한 사람 발 모양의 그림자가 밤새도록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형체가 있었지만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 발 모양은 새벽빛이 완전히 비추기 전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약을 먹은 사람과 죽는 사람이 맞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슬슬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참 잘 듣는디. 허면 그 기운은 어디서 나는 건디? 그걸 알면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소. 그럼 그 기운이 남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겠지? 그 말이 나오자 어르신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벌써 그러고 있소. 모두가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마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설친다고 했으며 어떤 날은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기운이 약한 사람부터 죽어가고 있소. 그 말은 그날 이후 마을 전체를 갈라놓았습니다. 누구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고 누구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을 공통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약은 누군가의 목숨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묘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약을 먹은 사람들에게서 특이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손톱이 다시 단단해지고 피부가 탱탱해지고 주름이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숨소리가 길어졌습니다. 마치 폐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비워지고 새로 채워지는 듯한 느낌.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거 젊어지는 거 아뇨? 참말로 회춘하는겨. 그럼 죽는 사람은? 아무도 이어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약이 어디서 젊음을 가져오는지. 그 젊음은 마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남은 생명을 뽑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그 집의 문이 혼자 벌컥 열리고 안에서 갑자기 사람도 없는 발걸음 소리가 난 겁니다. 다음 순간 방 안에 있던 남자는 그대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순간 아내가 본 것은 남편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가 남편의 몸보다 빠르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남편보다 먼저 죽은 것처럼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그 사건은 마을 전체에 돌아올 수 없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약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 약이 어디서 기운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약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약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은 죽음보다 회춘을 먼저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자 마을에는 아주 조용한 규칙 하나가 생겼습니다. 약을 먹은 날 그 사람의 이웃은 밖에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규칙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은 사람이 젊어지는 날 누군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어떤 집은 문을 굳게 잠갔고 어떤 집은 아예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딜 가? 우리 마을에서만 난다는 약인데 다른 데서 살면 내 몸이 더 빨리 망가질 거 아니여. 회춘의 욕망은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의원 앞에는 이상한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문 앞 자갈들이 누군가가 밟고 간 것처럼 잔뜩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흩어진 자갈 모양이 아니라 발자국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자갈은 움직였는데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의원엔 발 없는 게 드나들어.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듣고 찾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늘 당당하게 걸어 다니고 밥도 잘 먹고 힘도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의원으로 향하는 걸 보고 수군댔습니다. 아이고, 쟤도 약 먹으러 가나? 저 집은 아직 괜찮은데. 저러다 또 누가 죽겠네. 그는 의원에서 딱 한 봉지 약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그림자가 길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림자가 사람을 끌어당기듯 앞장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 한복판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비도 안 왔는데 마을 바닥에 먼지가 사람 발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흩어졌고 누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먼지들은 앞쪽으로 밀려나갔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털을 세우고 도망쳤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또 간다. 누구한테 가는 거지? 오늘 약 먹은 집이 누구더라? 사람들은 먼지가 따라가는 방향을 숨죽여 바라보았습니다. 먼지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다가 어느 집 문 앞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 집, 그날 약을 먹은 집이 맞은편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마을에서 가장 조용히 지내던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늘 빨리 잠들었고 아내는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아프지도 튀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부 중 한 명,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밤새 울었습니다. 왜 당신이야? 당신은 약도 안 먹었잖아. 그의 울음은 마을 좁은 골목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직감했습니다. 대상은 약을 먹지 않은 이웃이지만 조건은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것. 그 집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더 쇠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의 공포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먹은 날은 절대 문 열지 마. 창문도 닫아. 집안 불도 끄고 가만히 있어. 사람들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편 약을 먹은 사람들은 눈빛이 더 맑아지고 걸음이 더 가벼워지고 목소리도 더 힘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몸이 좋아지니 살겠네. 얼굴빛도 돌아왔어. 이 나이에 다시 젊어질 줄은.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말 못한 한마디가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대신 죽었지? 그리고 약을 먹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마을은 아주 기묘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밤마다 마을 골목 끝에 사람 그림자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검은 덩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덩어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모양이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여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저 짙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그림자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둘 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을 먹은 사람들의 수와 그림자의 수가 정확히 비례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 그림자들이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면 그 그림자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람도 빛도 사람 움직임도 없이 그림자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딘가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언제나 같은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집은 그날 약을 먹은 사람이 사는 집의 이웃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집 사람은 다음 날 아침 꼭 죽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약의 힘은 약을 먹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 젊음은 오늘 기력을 잃는 사람에게서 빼앗아온 것이었습니다. 약을 먹은 사람이 젊어지는 만큼 누군가는 괴사하듯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방에는 항상 같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움직인 그림자, 주인 없는 발자국, 문턱을 넘은 검은 흐름, 그 모든 흔적이 죽음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포의 시작은 아직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원 내부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짜 이유가 있었고, 약을 먹은 사람들의 몸에서는 나중에야 알게 되는 더 큰 변화가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의원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약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기력이 빠졌던 사람들은 며칠 만에 얼굴빛이 맑아지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계속될수록 마을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의원 문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거 봐요. 저거 사람 그림자 아니죠?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해가 지기도 전에 어둠 같은 덩어리가 문 앞 돌계단에 붙어 있었습니다. 형태는 사람 비슷했지만 너무 납작하고 너무 검고 빛을 받아도 반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그림자 아니여. 저거 누구의 남은 기운 같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도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한 번쯤은 그 생각을 해봤던 것처럼 그 덩어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자마자 살짝, 정말 살짝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붙은 검은 얼룩이 사람 다리처럼 모양을 바꾸며 문틈 아래로 스며들었습니다. 스치는 순간 문턱의 먼지가 먼저 밀려났습니다. 그걸 지켜본 사람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적에 들어간겨.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의원 건물 안에서 희미하게 사람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원은 오래전부터 늘 그렇듯 밤에는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창문 아래로 검은 파동 같은 것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파동은 흙바닥에서 작은 주름처럼 계속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그러나 주인이 없는 그림자처럼. 새벽, 마을 사람 한 명이 집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주 단순한 감기 때문에 며칠 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병도 아니었고 죽을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건 시신의 주변 바닥에 끊어지지 않은 검은 선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검은 선이 사람 몸에서 뭔가를 끌고 나간 것처럼 한 줄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또야, 약 먹은 날엔 꼭 누가 죽는다니까. 저 의원, 무언가 이상해. 하지만 이 말들은 늘 작게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크게 내뱉는 순간 그림자가 자신을 뒤따라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약을 먹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너무 또렷해졌고 피부는 과하게 매끈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젊어지긴 했는데 뭔가 이상혀. 사람 얼굴이 이렇게 반들반들하면 그게 정상인가?
다른 사람은 고개를 서서히 저었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좋은 건데 요즘은 가끔씩 내 그림자가 내 발보다 먼저 움직여. 그 말이 퍼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약을 먹은 사람들의 집을 멀리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들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현상이 보였습니다. 문 아래에서 검은 흐름이 뱀처럼 천천히 움직였고 창문 아래로 어둠 같은 무언가가 길게 늘어져 내려오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약 먹은 사람의 뒤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본인보다 2배 길게 늘어나 천장 끝까지 닿기도 했습니다. 그걸 본 이웃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마을 길을 지나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본 건 사람이 걷기도 전에 먼저 골목 끝으로 향하는 그림자의 행렬이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발자국도 없는데 그림자만 여러 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큰 그림자, 작은 그림자, 모양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림자만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들의 이동은 아주 느리고 아주 길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마치 밥 짓는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속도. 그러나 그 느린 움직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자 행렬은 마을 한가운데서 멈췄고 한 집 앞에 서서히 모였습니다. 그 집은 그날 약을 먹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집. 그리고 다음 날 그 옆집 사람은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약을 먹은 사람의 집을 절대 정면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 멀찍이 떨어진 담장 뒤에서 숨을 죽인 채 내다봤다. 왜냐하면 그 집 주변에는 늘 기묘한 그림자떼가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자떼는 사람 키만큼 길게 늘어진 것도 있고 작은 아이의 형태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다. 그림자는 고요했고 흐릿했으나 분명히 살아있는 무언가처럼 움직였다. 어떤 날은 그 그림자들이 한 사람의 창문을 계속 바라보듯 모여 서 있었다. 그걸 본 주민은 말했다. 저것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여. 죽은 사람의 남은 자리여. 그 말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 말이 맞는다고 인정하면 마을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상한 건 그림자들이 항상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었다. 무작위도 아니고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림자들은 언제나 기운이 제일 약한 사람이 사는 집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해 갔다. 사람들은 그걸 가만히 지켜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림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새벽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방 안에서 자던 사람도 갑자기 식은땀을 흘렸다. 누군가 또 가져가는겨. 마을 어딘가에서 누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잠시 후 마을 끝집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사람 살려. 우리 집 안에 그림자가 들어왔어. 사람들이 몰려가 보니 그 집 거실 바닥에 진한 검은 줄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 줄은 현관에서 시작해 안방 문턱까지 이어져 있었다. 줄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가 끌려 들어간 흔적처럼. 그리고 안방 안에는 이미 숨이 멎은 한 사람의 몸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입도 떼지 못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가 약 먹었어? 누가 먹었길래 또 이런 일이 생겨? 말해봐. 누가 의원 다녀온겨?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서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였다. 약을 먹었다고 말하는 순간 다음 죽음이 자기 탓처럼 될까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었다. 약을 먹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 그들도 피해자였다는 것. 그리고 진짜 원인은 아직 아무도 마주하지 못한 의원 내부에 숨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때부터 약을 먹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우 미세해서 눈으로 보고도 단순 착각이라 생각될 정도였다. 손등의 핏줄이 어디선가 본 듯한 기묘한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색은 혈관 따라 조금씩 길어지더니 마치 그림자처럼 피부 속을 지나갔다. 어떤 이는 공포에 질려 말했다. 내 피가 어딘가로 끌려가는 것 같아. 그 말이 지나치지 않았다. 정말로 그들의 몸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느낌이 아프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변화를 무시했다. 몸이 좋아지는데 뭐 어때? 살아만 있으면 되지. 젊어지기만 하면 된 거 아냐. 이 말들이 마을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었다. 밤마다 약 먹은 사람들의 그림자는 더 길어졌다. 처음엔 발 주변에서 흔들리더니 이젠 복도 끝까지 길게 이어졌다. 어떤 사람은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자기 그림자가 자기보다 먼저 문 너머로 들어가는 걸 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뻔했다. 그림자는 그 문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말도 못하고 뒤로 주저앉았다. 아침이 되자 그 사람의 이웃이 조용히 사망하였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먼저 갔어. 그래서 이웃이 대신 죽은 거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떠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떠나는 순간 그림자 떼가 자기 뒤를 따라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의 한 가장이 결국 결심했다. 안 되겠다. 의원 안을 봐야겠다. 저기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살아. 사람들은 막았다. 가지마. 거기 뭔가 있어. 사람이 아니여.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마을을 더 이상 그냥 볼 수 없었다. 그는 혼자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깊은 밤 그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의원 문 앞에 섰다. 밤 공기는 습하고 비도 오지 않는데 바닥이 축축했다. 그는 이상함을 느꼈다. 문턱엔 검은 점액 같은 것이 길게 고여 있었다. 그리고 그 점액은 사람이 가까이 가자 살짝 뒤로 물러났다. 그걸 본 순간 그는 숨을 삼켰다. 이건 그림자가 아니다. 그는 손전등을 켰다. 그러자 점액은 빛에 비춰졌음에도 그림자처럼 검게 남았다. 그는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문을 밀었다. 문은 아무 저항 없이 열렸다. 그는 의아했다. 의원은 늘 밤마다 굳게 잠겨 있다 들었는데 왜 오늘은 열려 있을까?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공기가 너무 차가워 손끝이 저릴 정도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에서 들린 숨소리.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어둠 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쉬고 있었다. 그 숨소리는 명백히 사람의 숨소리였다. 하지만 사람이 내는 숨이라 하기엔 너무 길고 깊고 천천히 울렸다. 그 숨은 방 전체에 퍼져 있었고 바닥까지 스며 내려갔다. 그 숨이 한 번 들릴 때마다 바닥의 그림자들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그 숨에 반응하듯 남자는 손전등을 더 꽉 움켜쥐었다. 거기 누구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대신 숨소리가 더 깊어졌다. 그리고 방 안에서 바닥이 먼저 움직였다. 바닥의 그림자들이 사람보다 먼저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림자들은 얼룩처럼 퍼져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로 붙어 다리를 가진 형체처럼 변했다. 남자는 그걸 보고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다. 그림자는 사람 키만큼 길었고 얼굴도 없는 검은 형체였다. 그러나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없는데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느낌은 사람은 절대 똑같이 만들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그림자는 아무 소리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천장 쪽을 향해 길게 늘어났다. 길어지면서 모양이 점점 뒤틀렸다. 마치 사람의 형태를 흉내내는 것처럼 그림자가 천장에 닿자 천장 일부가 툭툭 2번이나 울렸다. 남자는 숨을 삼켰다. 거기 누구 있소? 그 순간 천장 안쪽에서 작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사람 목소리도 짐승 울음도 기계음도 아니었다. 그저 단 한 번 숨을 빼는 듯한 소리였다. 남자는 손전등을 천장에 비췄다. 그러자 빛이 닿는 순간 그림자가 순식간에 벽 쪽으로 흩어졌다. 빛을 피하듯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그림자는 벽을 따라 이동하며 약장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두려웠다. 너무 두려웠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대로 두면 마을 전체가 사라질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약장 방을 향해 걸었다. 약장 내부는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은 그냥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었다. 마치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다. 약장 안에서 검은 실 같은 것들이 천천히, 너무 천천히 움직였다. 그 실들이 약봉지 안으로 들어가더니 마치 약재를 감싸 숨을 들이켜는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그 광경을 보고 오싹해 몸을 떨었다. 약이 뭘 먹는 거요? 그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때 약장 아래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내렸다. 그리고 그는 절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다. 약장 아래 그림자 속에서 사람의 손 모양이 천천히 기어나오고 있었다. 뼈가 없다. 살도 없다. 그저 손 모양을 흉내낸 검은 덩어리. 하지만 그 손이 분명히 바닥을 딛고 있었다. 손은 바닥을 긁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손 바로 뒤에는 두 번째 손이 있었다. 남자는 온몸이 굳었다. 그림자 손은 2개, 3개, 4개 계속 나왔다.
그리고 그 손들은 약장 아래에 모여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바닥을 더듬고 벽을 잡고 천천히 몸을 세우더니 마침내 사람의 상반신 모양을 이루기 시작했다. 남자는 숨을 멈췄다. 그 모습은 너무 어둡고 너무 조용했고 너무 인간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의 모양을 빌려 만든 그림자 덩어리였다. 그 그림자 인간은 턱없는 얼굴을 남자 쪽으로 돌렸다. 눈도 없고 코도 없는데 표정이 느껴졌다. 입이 없는데 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남자의 등골을 차가운 바람이 훑고 지나갔다. 그림자 인간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발자국 소리는 없었다. 대신 그림자가 바닥에서 부풀어 오르며 기괴하게 들썩거렸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림자 인간이 한 걸음 나올 때마다 남자의 뒤편 벽에 또 다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남자는 깨달았다. 이 그림자들은 약을 먹은 사람에게서 빠져나온 것이라는 걸. 약은 사람에게 기운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림자를 조금씩 떼어내 의원으로 데려오는 것. 그림자가 모이면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은 약의 재료가 된다. 남자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건 사람이 아니여. 이건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림자 인간이 남자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손을 들어 남자의 얼굴을 향해 다가왔다. 손이 닿기 직전 남자는 전기가 온몸에 퍼지듯 서늘한 감각을 느꼈다. 그는 알아버렸다. 이 그림자한테 닿는 순간 나는 내 그림자를 잃는다. 그림자는 사람의 기운과 사람의 남은 생명과 사람의 존재 자체를 끌고 간다. 그리고 남은 자리는 그저 껍데기뿐. 남자는 정신없이 몸을 뒤로 던지며 문 쪽으로 달렸다. 그림자 인간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며 그를 뒤쫓았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천장으로 퍼지며 그를 잡으려 했다. 남자는 문을 밀쳐 열었다.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가 그의 얼굴로 파고들었다. 그것이 그를 살렸다. 그림자 인간은 문턱에서 딱 멈췄다. 마치 밤 공기 속에서는 움직일 수 없다는 듯. 남자는 전력으로 집 방향으로 뛰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순간 그의 발자국 뒤에서 그의 그림자 일부가 의원 안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것. 밤이 깊어지면 마을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집집마다 불은 꺼지고 마당의 개들은 이유 없이 울음을 멈췄다. 그리고 공기 전체가 누군가 들리지 않는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아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이후 의원에서 뛰어나온 그는 자기 집에 도착하고도 한참 동안 문 밖에서 떨고만 있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얼어붙고 귀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다. 의원 안에서 본 그 형체.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저 사람 모습을 배운 검은 혼적 같은 그것이 약장을 파고들며 움직이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문을 잡고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 약은 사람 기운을 뽑아 만드는 거였구먼. 그 말을 하자 문 너머 어둠 속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다. 그는 몸을 돌렸고
그 순간 아주 짧게 발끝도 없이 바닥 위를 스치는 검은 흔들림을 보았다. 그것은 그를 따라온 것이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숨을 죽였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다. 집 안 어둠이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다. 전등을 켰는데도 빛이 멀리 퍼지지 않고 자꾸만 어딘가에 흡수되는 느낌이었다. 그는 몸을 떨며 혼잣말로 말했다. 내 그림자 일부가 거기 남아버린 게 아닌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마치 대답하듯 벽 모서리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다. 벽에서 떨어지듯 어둠 한 조각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것은 바람이 없어도 흔들렸고 빛을 받아도 희미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향해 바닥을 스치며 다가왔다. 그는 숨을 삼켰다. 기운을 따라오는 거구나. 그가 의원 문을 빠져나올 때 그 그림자 덩어리는 그의 발밑에서 끊어져 나온 부분이었다. 그 조각이 지금 집까지 따라온 것이다. 그는 무릎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몸이 급격히 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감각이. 그리고 그는 정확히 그 순간 깨달았다. 아니, 내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구먼. 누가 내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해지는 거요. 약을 먹은 사람 주변에서 매번 이웃이 죽어나간 이유. 그가 의원에서 도망친 이후. 자꾸만 몸이 무거워지는 이유. 그림자는 기운이 약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둠의 조각이 천천히 그의 발 아래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밖으로 나가야 했다. 하지만 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문을 열자 밤 공기가 차갑게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집 안바닥에서 어둠의 조각들이 모양을 바꾸며 줄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들은 당장 달려들 것 같은 속도로 그를 향해 오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다. 마치 도망쳐봐라라고 말하듯 그는 재빨리 문을 닫고 마을 골목 쪽으로 뛰었다. 그러나 골목이 보이는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골목 끝에 수십 개의 그림자 덩어리가 서 있었다. 그림자들은 제각각의 모양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어떤 것은 사람만큼, 어떤 것은 개만큼, 어떤 것은 단순한 얼룩처럼 퍼져 있었다. 하지만 모두 그를 향해 있었다. 거기에는 어둠만 있었다. 눈도 손도 얼굴도 없는데 그림자들의 시선이 그의 몸을 하나하나 훑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그림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 발소리도 없고 땅 밟는 소리도 없이 그림자만 앞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그는 거의 울다시피 중얼거렸다. 왜 나한테 오는 거요? 나 약 먹은 사람도 아닌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림자 하나가 그의 바로 옆 벽면에 붙어 길게 늘어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림자들이 원하는 건 약 먹은 사람이 아니라 약이 빠져나간 자리라는 것을. 의원에서 그가 두고 나온 것은 그림자의 일부. 그리고 그림자는 자기 몸의 다른 부분을 찾으러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조각이 그의 몸으로 되돌아가야 그림자는 완성이 된다. 그 완성의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몸이 빠르게 식어가는 느낌이
그에게 말했다. 그림자가 완성되는 순간 나는 끝나는 거구나. 그때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그에게 다가왔다. 마을의 한 어르신이 랜턴을 들고 오고 있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어디 가나 이 시간에. 그러나 그 어르신의 발밑에서 그는 더 무서운 걸 보았다. 어르신의 그림자가 두 개였다. 하나는 제대로 된 그림자, 다른 하나는 어둠처럼 떼어져 나와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 하나가 마치 사람처럼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다. 저것이 당신 그림자가 아니여. 어르신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굳은 손으로 그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뛰어. 지금 도망가. 저놈들. 약 먹은 사람들 주변에 붙어있는 남은 몫이여. 붙잡히면 끝이여. 어르신의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붙잡히면 정말 끝이라는 것을. 그는 온 힘을 다해 마을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뒤쪽에서 그림자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발자국도 없이, 호흡도 없이 그저 어둠이 땅 위를 미끄러지듯 따라왔다. 그는 숨이 목까지 차올라 제대로 호흡이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다.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부재였다. 추격하는 그림자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발소리도 바람도 흙을 밟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뒤에서 공기가 조금씩 묵직해지는 느낌만 있었다. 그는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뒤에서 밤 공기보다 더 짙은 무언가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바람처럼 등을 밀어왔다. 따라온다. 저것들이 나를 따라온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마을 끝에 다리로 뛰었다. 다리 아래는 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이었다. 물소리가 작게 들렸고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물소리조차 그에게는 산소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리 한가운데서 멈춰 섰다. 다리가 떨리고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뒤에서 더 무서운 장면을 보고 말았다. 마을 골목에서 그림자들이 한 줄로 서서히 나왔다. 비질도 없는 땅 위를 그림자들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미끄러졌다.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넓고 어떤 것은 비틀린 선 같은 모양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향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물러났다. 그러자 그림자 몇 개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 속도를 조금 더 높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내가 반응하는 쪽으로 따라오는구나. 소리를 내면 그림자는 소리 쪽으로, 호흡이 거칠어지면 그림자는 그 떨림에 반응했다. 몸을 움직이면 그림자는 움직인 방향으로 늘어났다. 그것들은 눈이 없지만 분명히 감지하는 방식이 있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숨을 억지로 죽이며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행동이었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몸이 스스로 떨렸다. 떨리는 진동마저 그림자를 불러왔다. 그림자 한 덩어리가 다리 아래 난간에 붙어 천천히 올라왔다. 그의 발밑까지 점차 번져오고 있었다. 그때 다리 반대편에서 낯익은 이웃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약을 먹고 회복된 사람 중 하나였다.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걸음, 편안한 숨소리. 그의 그림자는 그 사람보다 더 선명했고 바람결에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여유롭게 말했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밤에 돌아다니면 몸 망가진다니까. 그 목소리, 그 여유,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그를 소름 돋게 한 건 이웃 남자의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움직임과 달랐다. 이웃 남자가 한 걸음 걸을 때 그 그림자는 두 걸음 움직였다. 이웃 남자가 숨을 내쉴 때 그 그림자는 깊게 들이마셨다. 이웃 남자가 멈춰 서자 그림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지금, 나 말고, 뒤에 있는 것들 못 보소? 그러나 이웃 남자는 그를 이상한 사람 보듯 바라보며 말했다. 뒤에? 뒤에 뭐가 있는데?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약을 먹은 사람들은 이 그림자들을 보지 못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림자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이미 수많은 그림자가 줄지어 서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들은 저것들하고 벌써 하나가 된 거구나. 갑자기 그림자 덩어리 하나가 이웃 남자의 발밑을 타고 천천히 다리 난간을 따라 그를 향해 올라왔다. 그림자는 새까만 물처럼 조용히 번져왔다.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막았다. 그러나 이웃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춥구먼. 이 밤에 왜 나와 있어? 그는 떨리는 몸을 부여잡으며 말했다. 당신, 지금 그림자에 잡혀 있는 거요. 이웃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참말로. 밤 되면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 그림자, 사람보다 먼저 움직여. 그게 정상인 줄 아쇼. 이웃 남자는 그게 무슨 큰일이냐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봤자 그림자잖소. 그림자가 뭘 어쩐다고. 그 순간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다. 이웃 남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남자의 등 뒤에서 분리되었다. 그림자는 사람보다 더 똑바르게 서 있었다. 그리고 움직였다. 이웃 남자는 전혀 느끼지 못한 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몸이 좋아지면 그림자도 따라 좋아지는 거 아니겠소? 그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따라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당신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요. 예감은 이미 확신으로 바뀌었다. 약을 먹은 사람의 그림자는 사람보다 먼저 움직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약이 만든 두 번째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 존재가 완성되는 순간 진짜 사람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그림자가 대신 차지한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완성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림자들이 그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마치 넌 다음이다라고 말하듯 천천히 접근했다. 그는 울부짖듯 속삭였다. 나는 그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약을 먹지 않아도 상관없다. 몸의 그림자가 의원에 떨어져 나간 것 자체가 그를 표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림자는 언제나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다. 그리고 지금 그 조각은 그의 몸 안에 남아 있었다. 그날 새벽 골목을 뒤덮고 있던 그림자들은
어느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흐느끼듯 숨을 몰아쉬며 다리 위에서 주저앉았다. 몸이 가벼워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힘이 쭉 빠졌다.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다. 마치 몸 안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심장은 뛰고 있었다. 숨도 쉬어졌다. 그런데도 알 수 있었다. 내 그림자.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겨. 그때 그의 등 뒤에서 가늘고 긴 그러나 너무 명확한 하나의 어둠이 천천히 기어올랐다. 그는 몸을 돌렸다. 그림자 하나가 그의 발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다리 아래 물가에서 조용히 요동치는 물빛에 비쳐 그 그림자는 사람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꼬리도 없고 팔도 없고 얼굴도 없고 그저 지워진 사람의 흔적 같은 형태였다. 그 그림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의 그림자 쪽으로 몸을 섞으려 했다. 그는 뒤로 물러났지만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저건 내 거구먼. 거기서 떨어져 나온 내 그림자.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물러나며 중얼거렸다. 돌아오지 말아라. 제발 돌아오지 말아라. 하지만 그림자는 이미 방향을 결정해 있었다. 그림자는 그의 발 아래의 검은 영역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바닥의 그림자가 조금씩 일렁이며 그 조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시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다. 온몸이 얼얼해지고 뇌 뒤쪽이 쿡쿡 찔리는 듯 아파왔다. 그건 그림자가 돌아오는 고통이 아니었다. 누가 대신 죽을 사람이 또 필요해지는 거요. 그림자가 완성되기 직전엔 항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어딘가에서 가장 기운이 약한 사람이 대신 죽는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개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짖음은 몇 초 만에 끊겼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다리 옆 버드나무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마을 쪽에서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무언가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툭.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그쪽을 바라봤다. 또 누구여? 누군가가 죽었다. 그림자가 돌아오는 대가였다. 그는 다리에 주저앉아 같은 말만 계속 중얼거렸다. 미안하오. 내가 죽은 것도 아닌디. 누가 대신 죽은 거여. 그러나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림자가 돌아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바닥의 검은 윤곽이 그의 발을 정확히 따라 움직였고 그림자가 그의 뒤에서 두 겹으로 보였다. 그는 그 순간 직감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구먼. 그림자는 그의 그림자 뒤에 포개지듯 자리 잡았다. 진짜 그의 그림자와 완전히 다른 움직임으로 한쪽만 더 길게 쭉 늘어난 채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림자는 자리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림자 하나가 더 생긴 것이었다. 그림자는 그를 따라오고 있었고 그림자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마치 그의 몸 안쪽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서서히 자라나는 느낌. 그는 절망감을 느끼며 마을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마을 모든 골목에는 한 명씩 서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사람들 또한 잠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먼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림자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자들이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림자들이 조금씩 서서히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 방향은 의원이었다. 그는 두 손을 떨며 입을 틀어막았다. 약을 먹은 사람만 문제가 아니구먼. 약이 그림자들끼리도 일을 만들어낸 거였구먼. 그림자들은 의원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의 발원지인 의원 안에는 아직 그림자의 중심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을 초입에 서서 그 장면을 모두 보고 있었다. 밤 공기 속에서 그림자들이 한 줄, 두 줄, 세 줄, 수십 개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향했다. 그림자 행렬은 소리도 없이 의원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림자들이 문 아래로 스며들자 의원 내부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천장을 때리는 묵직한 울림이 이어졌다. 의원 안쪽에서 어딘가가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림자들이 의원 안으로 스며든 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범한 밤의 조용함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온 마을을 덮어놓고 바람도 공기도 생명도 잠시 멈춘 듯 했다. 그는 마을 초입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의원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의원 지붕이 아주 천천히 한번 뒤틀렸다. 사람이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움직임. 바람이 없어도 움직일 수 없는 움직임. 건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끔찍한 경련. 그는 숨을 들이켰다. 저 안에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구먼. 의원은 그저 건물이 아니라 그림자의 중심 그리고 마지막 기운이 모여드는 자리였다. 그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한 발 떼는 순간 자신의 그림자가 발보다 먼저 길게 뻗어나가는 걸 보고 말았다. 그림자는 그의 발 앞에 조용히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이제 내 그림자인지 남의 그림자인지도 모르겠네. 그림자는 그의 발밑으로 모여든 어둠을 조용히 끌어들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차가운 기운이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다. 누군가가 등 뒤에서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것 같은 감각이었다. 그는 뒤돌아봤다.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골목 끝에서 어떤 어둠 하나가 그를 향해 고개를 드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눈도 없고 입도 없는데도 그는 그 어둠이 미소 짓고 있다는 걸 느껴버렸다. 그때 멀어져야 할 그림자들이 갑자기 그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소리는 없었다. 기척도 없었다. 하지만 그림자들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의 귀 안에서 마치 숨줄 밖으로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묘한 이명이 울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림자들은 그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더 빠르게 다가왔다. 그림자 하나는 담장 위로 올라가서 길게 늘어지더니 빗물 고인 웅덩이 위로 그림자를 떨어뜨렸다. 그러자 웅덩이의 물빛이 검게 변했다. 그 검은 물빛은 서서히 번져 돌바닥까지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게 그림자가 흘러내리는 거요? 그림자는 물처럼 흘렀고 흐르면서 그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그 검은 흐름이 그의 발목 근처에서 멈춘 순간 그는 분명히 들었다. 건물 안쪽에서
아주 낮고 아주 오래된 그러나 분명한 숨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동물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많은 것들이 모여 만든 숨 같았다. 의원문은 닫혀 있었지만 문 아래 틈이 조금씩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숨을 들이키는 행동. 건물 전체가 마치 거대한 폐처럼 숨을 들이키고 있었다. 그는 몸을 떨며 뒤로 크게 물러났다. 그러나 뒤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림자는 그의 바로 뒤까지 와서 땅 위에 미세한 흔들림을 남겼다. 그 흔들림은 누군가가 그의 머리 너머에서 손바닥으로 공기를 훑는 것처럼 가벼운 파동이었다. 하지만 그 아주 약한 파동조차 그를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다리는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은 답답했고 숨은 가벼워지다가 급격히 무거워졌다. 누가 또 죽을 사람이 필요한 거요. 그는 알았다. 자신의 그림자 일부가 돌아온 순간 어딘가에서 또 한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림자가 완전히 합쳐지는 것이었다. 그 합쳐짐은 누군가의 끝을 의미했다. 그는 흐느끼듯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한테 붙잡히는 거요. 마을 전체가 그림자에게 사로잡힌 것처럼 움직임을 잃었다. 어느 집에서는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어느 집에서는 벽에 붙은 그림자가 사람 없이도 흔들렸으며 어느 골목에서는 그림자 하나가 담장 끝에서 고개를 들듯 올라왔다. 그 모든 그림자가 마치 같은 대상을 찾는 것처럼 서서히 방향을 돌렸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 그가 있었다. 그림자들은 마침내 그를 향해 모두 고개를 든 것이다. 그는 온몸이 굳은 채 그 장면을 바라봤다. 수십 개의 그림자들이 각자의 속도로 그에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대가를 찾는 것처럼, 그릇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확신했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구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닫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처럼 모든 어둠이 끝났다고 믿는 순간에도 그림자는 늘 당신의 발밑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혹시 오늘 밤 방불을 끄고 누웠을 때 당신의 몸보다 먼저 그림자가 벽을 향해 길어지는 걸 본다면 그건 착시가 아닙니다. 누군가 돌아오려는 자리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밤의 서사였습니다. 이런 기록이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찾아오는 이야기. 그걸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건 언제나 당신이 될 테니까요.